저는 저희 우리 동네에 있는 여기는 루트 1이거든요. 노스 프랑스 루트 1에 있는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는 걸어서 한 10분 조금 11, 2분 거리, 차로는 한 2, 3분 거리에 있는 몰에 왔습니다. 이 몰에는 여기가 레거리라는 영화관이 있는 몰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차에 제 짐을 갖다가 미리 좀 실어 넣기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청소를 좀 하고 짐도 좀 잘 챙겨 놓고, 그리고 또 고해 성사를 갖다가 좀 하려고 왔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가 지금 제 차 모습처럼 제 마음밭은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고해 성사라 그러죠. 네, 뭐 신부님께 구해서 구하고 죄를 해소하는 게 고해 성사라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제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한번 구하고 해서 그 스트레스와 문제를 좀 해소하는, 청소하면서요 같이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제 차에 있는, 제가 가져왔거든요, 뭐 물이라든지 짐도 정리하고 청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물 가져왔고요.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요. 이런 거 쓰레기도 정리하고, 옷도 좀 빨아서 가져왔습니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햇반하고 컵라면도 신라면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 컵라면 신라면을 뭐 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웨이브가 될 때요, 그 더운 물을 갖다가 넣어서 끓이는 컵라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샀고요. 위에 뭐 김이라든지 등하고, 그 다음에 패드도 한번 바꾸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전문가한테 기름이, 지난번에 ATF 기름이 있었는지 그게 좀 흘렀더라고요. 그것도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뭐 이걸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제 마음에 난 잡초놈들, 그런 무기력감, 초조함, 불안, 짜증,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마음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제가 오늘 오퍼레이터를 한 다음부터 사실은 뭐 여러가지로 옮기고 힘들었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에 좀 짐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참고 이제 몇 달간 견디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쌓인 거죠.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지난주에 또 그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막 이게 막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한 주 동안에 계속 막 점입가경으로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좀 황당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완전히 잡초가 무성했죠. 네. 네, 지난주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거 하고 처음인데 너무 교통이 많이 마비돼 가지고 딜레이가 됐어요. 95 타고 내려가는데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4시간 정도를 갖다가 까먹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그게 이제 답답해요. 물론 예전에 이제 매뉴얼을 사용하는 그때보다는 낫죠. 다리가 덜 아프고 마음이 이제 좀, 그리고 또 그날 또 온도가 100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화씨로 몇 도가 되나 모르겠네요. 습시로 굉장히 겨웠거든요. 막 짐도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한 게 또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값을 좀 아끼기 위해서, 주마다 다르니까 싼 주를 가기 위해서 제가 좀 기름을 조금 있는데, 일단 가는데 하다 보니 기름이 거의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50마일, 뭐 예를 들어서 몇십 킬로 이내에 보통 추력 스탑이 기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근처에 갔는데 한 100km 정도 근처에
웬만한 기름 좀 트럭스타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초조한 거죠. 기름이 떨어지면은 또 뭐 이물리면서 차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막 넣고 뭐 그것도 뭐 돈 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더라고요. 덥고 초조하고 길은 막히죠. 덥죠. 더운데 일단 그 에어컨을 갖다 틀면은 기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덜하기 위해서 에어컨도 안 켜고 그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 그날은 그날은 비상용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추력 스탑이 아니고 추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큰 있는 그런 스탑이 아니고 일반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를 막 이제 어떻게 들어갔어요.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단 이멀전시로 기름을 갖다가 적어도 한 100kg 정도 뭐 50kg 100kg 정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을 넣었죠. 뭐 어떻게 그것도 뭐 찾는데 힘들고 또 막 주차하는데 힘들었는데 넣었어요. 근데 그게 첫째 날이었고 둘째 날은 정리가 기본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뭐 햇반하고 컵라면 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요 옆에 칸이죠. 옆에 칸에 이거는 이제 비상용 이걸 뭐라 그러나 믹스커피 있잖아요. 그거하고 컵라면 여기는 제가 주로 간식을 넣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설기가 예전에 먹던 맛동산이 조그마한 팩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하나 사봤거든요. 이걸로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열라면을 이제 한번 끓여 먹는 거니까 여기다 넣죠. 여기다 넣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빨래를 좀 정리하면서 둘째 날인데요. 근데 황당한 게 둘째 날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게 연출이 됐어요. 발생됐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둘째 날에도 또 어디서 또 사고가 났어요. 길에. 그래가지고 또 둘째 날에는 뭐 첫째 날만 따는데 한두 시간 또 날렸어요. 도로에서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또 똑같은 시츄에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자고 이제 어느 정도 달리다가 또 이제 기름이 조금 더 많이 넣으려고 그러다가 또 그 옆주 가면은 이제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적게 넣고 갔는데 거기에 그래 잡혀 있어가지고 또 한번 거기 일반 주유소에 들어가서 또 그 문제를 기름을 또 채우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네, 셋째 날인데 셋째 날에는 또 점입가견이죠. 뭐냐 그러면 어디를 픽업을 갔는데요. 거기는 어떤 그 군사 기지처럼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이전에 광산이었대요. 그 지하에다가 어떤 그 물류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뭐 군사 시설인 줄 알았어요. 뭐 어때 방공호처럼요. 그런 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물류회사가 적어도 한 몇백 개는 아니고 한 몇십 개는 들어가 있는 그 정도 큰 규모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닭에다 주차하려면 공간이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될 수 있나? 뺏킹을 해가지고. 근데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명색이 이제 운전을 갖다가 11년을 갖다가 했는데 자신도 없고 그래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일하는 거기 오너가 또 중국인이던데. 그래요? 그 어떻게 하면 트라이를 해봐야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려고 그러면 막 되려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뒤에 막 옆에 벽을 칠 것 같고 내 앞쪽 범버가
범버가 뭐 나갈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고민도 많이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또 그 중국인 친구는 다른 사람 전에 됐다 그러고, 그러면 또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그걸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결국 이제 제가 한 5-6번 이래 추나해가지고 결국은 뭐 대충 됐어요. 어떻게 꽉 해가지고 정말 뭐 한 몇 센치 정도로 이렇게 막 벽을 서치가면서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그거 되는데 얼마나 진땀나고. 그래 또 뭐 그거 또 안 한다 그러면, 못 한다 그러면 회사에 연락해야 되고, 그거 뭐 여기서 온 거리라든지 그런 것도 새로 계산해야 되고, 일이 복잡해져서 일단 했어요. 그래 일단 됐는데, 결과적으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본부 쪽이 좀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일을 안 하고 그러면 또 복잡해지죠. 또 그러면 또 차에 약간 데미지가 또 오고, 뭐 큰 데미지는 아닌데요. 하여튼간에 뭐 밑에 본부 쪽에 그래도 처음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이 추력을 사서 데미지를 입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마치 새 차를 샀는데 스크래치가 나면은 굉장히 기분 상하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조금 지나면은 별 문제 아니고 뭐 그냥 넘기고 탈 수 있는데, 처음이니까 마음이 늘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뺐고, 이것도 여기 넣고. 네,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지하니까 그 인터넷도 안 되고 통신이 두절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무사히 짐을 싣고 간신히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막 안에서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컴퓨터, 소형 컴퓨터 단말기에서 너는 이제 바이올레이션 됐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그 지하에 있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뭐 이게 얘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썼고 움직였고. 근데 그게 여기가 무슨 장애가 발생한 모양이에요. 그래 뭐 그 화면에 스크린에 바이올레이션 됐다고, 네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발견됐다면, 이걸 얼마나 황당해요. 또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조한 거죠.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간을 보고 들어갔고, 시간이 안 움직이고 뭐 그런 걸 패킹할 때도 그게 이제 다 화면 보고 하니까 그걸 시간을 대충 알거든요. 근데 뭐가 바이올레이션 됐다는데 어떻게 해요 또. 아이고, 그래 나와 그 땡기 돼서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매뉴얼리 이제 그랬다가 그 베리피케이션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눌러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이제 뭐 픽스가 됐어요. 그 바이올레이션 없는 걸로 됐어요. 근데 또 문제는 또 갑자기 얘가 그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제 계산으로는 한 20-30분 남아야 되는데, 드라이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고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고, 그 근처에 보니까 약간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류센터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여기다 밤에 오버라이드, 밤에 파킹을 된다 그러니까 또 다행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추력 같은 경우에는 5mph라고 그러죠. 5요. 그러니까 가스 페달을 밟지 않고 그러니까 한 시속 10마일 정도 되나요? 그렇게 그 클러치 힘으로만 달달달달 가면은 얘가 컴퓨터가 운전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로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충 주차하고 거기서 하루를 잤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제가 그날이 사실은 원래 스케줄로 하면은 추력스탑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이제 일주일 나가면 중간에 한 번만 샤워한단 말이에요. 뭐 2번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인데, 보통은 그날은 보통은 이제 제가 또 탱키를 떼잖아요. 달리기를 하고 땀이 나면은 그때 이제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달리기도 못할 뿐더러 샤워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리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같이 내가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이 생수병 있잖아요. 제가 남은 이런 병, 생수병이요.
요거 이제 물이 좀 남아있어가 요거 한 4병 가지고 머리만 일단 임시적으로 감았더라. 아, 이거, 그러니까 또 얼마나 스트레스 이거거든요. 짜증이 나고, 본부도 또 상했죠. 지금 하루 이틀도 그 딜리버리 늦어가 또 연락하고, 차 막혀서 고생하고, 기름 떨어져가지고 마음 초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막 이거 온 오퍼레이트 하면서 막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한 4개월 정도 동안 그 스트레스 받은 게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아유,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무력감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래서 영상도 아예 안 찍었어요. 뭐 그러고도 또 사실 또 제가 제 마음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연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마음이 불편하면 지금 이렇게 좀 침묵하고 조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힘들었죠. 네, 근데 또 점입 과경입니다. 그 다음날이 완전히 이거 또 사람을 또 환장하게 하는 또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하거든요. 넷째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딜리버리 하고 거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유저지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우스 엘긴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리노이에 있는 그 장소였어요. 거기서 주랍을 하고 픽업을 해서 유저지 크랜블리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녁에 이제 유저지로 돌아오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I-80을 갖다가 80번 고속도로를 갖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 막혀요. 제가 몇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거든요. 거기는 잘못 들어가면 뭐 한 3-4시간, 4-5시간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못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한 2시간 조금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근처 가까운데 추락스탑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아침 일찍 가는 걸 그렇게 결정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추락스탑 찾아가지고 시간이 뭐 1시간 반, 2시간 반 여유를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추락스탑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3개를 들렸는데 차를 댈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또 시간이 또 막 흘러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3-40분 놔둬놓고 마지막으로 또 어느 한 추락스탑에 갔어요.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잠깐 놔둬놓고 그 추락스탑 들어갔는데 이제 레저베이션 코너에 자리가 하나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그 주차를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어디 추락스탑에 들어가 주차하면 이제 저녁에 이렇게 뭐 산책 겸 이래가 주위를 왔다가 한 뭐 운동 겸 해가지고 한 15분 20분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니까 그 근처에 또 뭐 추락 파킹을 할 공간이 좀 뭐 있는 곳도 있고 뭐 등등 보고 왔는데, 그래 문제는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추락스탑마다 다른데 뭐 적게는 15불에서 많게는 25불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18불 하는 데도 있고. 돈을 내려갔는데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여기서 캐시가 아니고 여기서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여기 추락스탑 온라인으로 그 부킹을 다 한 사람만이 들어와서 하셨다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너는 거기서 차를 갖다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으니까 너는 그 차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 시간이 다 됐잖아요. 지금 움직이면 페더럴 로드 움직인 거 제가 페널티를 받고 어쩌면 그게 뭐 좀 황당한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뭐 몇천 불까지도 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몇백 불에서.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아냐고요.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추락스탑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그냥 찾아보다가 그냥 프리로 되는데 찾아보다가 없으면은 할 수 없으면 돈 내고 거기 와서 파킹을 하고 돈을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 온라인으로 레저베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텅텅 비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레저베이션 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건데 거기는 그렇다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싶어요. 결국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럼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회사에 전화해가 물어보는 방법은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어떤 스페셜하게 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멀전 시츄에이션에서 뭐 한두 시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아, 근데 뭐 정림이 떨어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프라플,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내가 그 페더럴 바이레이션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얘기가 바이레이션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회사에 왜 전화해요? 그걸 내가 모르는 바보도 아니고. 야, 그러니까 정말 정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아메리카 스타일이죠. 뭐, 내 자기 일 아니고, 니 알아 책임지고, 니 알아 해라, 알아서 하고, 뭐, 아무나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원래 원칙대로 사실은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래 얘기하면은, 전화한 사람은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고요? 말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장에. 5mph 그러니까 가스 페달을 안 밟고 클러치 힘으로 가는 그 속도로 움직이면은 이 트럭이 드라이빙이나 운전한다는 걸 갖다가 디텍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제가 둘러봤는데 트럭을 파킹할 만한 공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제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야 되는, 거기 가려고 그러면 한 500m를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민폐지만 할 수 없죠. 제가 바이올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멀전시 등을 켜고 그러니까 가스 페달 안 밟고 찌까찌까 조금씩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도로에 나가니까 뒤에서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 이제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죠. 왜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가 고장이 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결국은 해피엔딩이지만 아니 그걸 겪으니까 야 정말 그 무기력감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 내가 잘못도 아닌데 노멀하게 돌아가지고 차를 파킹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다 됐는데 빼라 그러고 회사에 전화했는데 너 그냥 바이러스 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무기력감이라는 게 좀 말로 못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짜증, 분노, 불안, 초조감 이런 더러운 생각들, 잡초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나는 또 더 힘든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정말 혼났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지만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히 여파가 없어지는 날인데, 그래도 여러분 구독자에게 제가 있었던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 문제를 고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마음을 좀 피워볼까 합니다. 네, 베개 커버도 안 빨았네요. 빨아야 되고요. 샜고요. 그 다음에 베개 커버 요거 한번 커버도 한번 켰을 거고, 요걸 들면은 밑에 제가 요 패드 밑에 그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제 보니까 기름이 좀 흘렀더라고요. 그걸 한번 볼게요. 네, 패드를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 여기도 이제 여기가 이제 바깥에서 열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보죠. 그래서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는데 아직도 좀 있네요.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슬링 플루이드가 차가지고 그걸 채워 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그만 이 바를 병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보이시는 게 기름이 좀 새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알았냐면 이게 보세요. 빨갛죠? 약간 이건 흰데요. 여기 묻었더라고요. 이렇게 반대한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그래서 지난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대충 제가 청소를 했는데 안까지는 못했거든요. 손이 안 닿아가지고. 근데 일단 들어가서 보죠. 그래서 여기도 네, 다행히 그리 많지는 않네요. 됐고, 묻은 데는 할 수 없죠. 이걸 그냥 다시 내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힘으로 누르면
네, 이렇게 닫힙니다. 친구도 이거 좀 밑에 물도 좀 이거 비우고 비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을 가져오기 전에 요거부터 바닥 보기 이거 정리를 먼저 좀 하고 쓰레기를 정리 좀 하고 여기 정리 좀 하고 잘 보겠습니다. 이거 제 책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제이 굴도 있잖아요. 풀하우스고요. 이건 리처드 다킨슨의 눈먼 시계공. 아이고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란 거도 요즘은 제 책을 놓은 지가 지금 이 온오프를 한 다음에 책을 놓았습니다.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책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한 몇 시간 봤나 그게 다일 정도로. 이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마추어 철학자인데 요즘은 그냥 추루크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바닥을 청소를 좀 한번 해볼까요? 물도 묻혀서. 근데 뭐 좀, 아이고 이거 한번 에어건을 사가지고 달면 좋은데 게을러서 그런지 시간 안 되는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물 묻혀가지고 여기 바닥에 한번 정리를 한번 쫙 하면 좋겠죠. 여기는 물이 넣고 네, 의자 옆에도 보니까 좀 뭐가 좀 쌓여 있네요. 해도 뭐 사실 뭐 페달 밑에도 좀 있겠는데 네, 밑에 한번 범버 보여드릴게요. 외관상으로 밑에 쪽에 지금 보세요. 노란색 페인트 이거 먹었잖아요. 이게 밀리면서 안쪽에도 좀 영향을 받았어요. 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코너에도 먹었잖아요. 이게. 네. 아이고 이 때문에 여기만 뭐 크게 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밀리면서 안에 저쪽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후드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도 이쪽은 이게 염색 부분 있죠? 여기요. 지난번에 여기도 저기 글루 같은 거 발라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조금 보완을 했는데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반대편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이거 나갔잖아요. 이거네 참.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덜렁거리 떨어질라나 지금 살짝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이게 또 언젠가는 또 떨어질 것 같아. 여기 글루로 이게 싹 다 붙여놨거든요. 이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픽스를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인데 지금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사가 이게 조금 박혀있긴 박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덜렁거리면 나중에 또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래서 제가 짜증도 나고 막 그랬죠. 먹고 살기 만만치 않죠. 아이고 직장인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만 아이고 힘들어 이거죠. 근데 힘내시고 저도 이제 마음을 잘 추스리고 오늘 저녁이면 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고해 성사를 들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힘내시고 여러분도 한번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절기가 되는데요. 더 건강하시고 또 멋진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bye now.